여러분 안녕하세요, 다다입니다. 오늘은 버블 가디건을 뜨고 있습니다. 요 버블 가디건은 바늘 이야기 도안이에요. 세틴 알파카 모헤어랑 세틴 메리노 울이랑 이렇게 원작은 떴던 걸로 기억을 하고 있는데, 그렇게 두 개 합쳐서 4mm로 뜨는 도안입니다. 근데 저는 지금 보이시는 대로 버블이 없이 뜨고 있습니다. 왜냐면 저는 버블을 좋아하지 않기 때문에 버블을 빼고 뜨고 있습니다. 저는 버블 없는 게 훨씬 더 제 취향인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그렇게 뜨고 있습니다. 버블이 없게 뜬 건 어떤 느낌일지 조금 걱정도 살짝 되기는 했는데, 스와치를 떠보니까 괜찮을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떠봤는데 괜찮은 것 같죠? 그래서 지금 이대로 진행을 해서 뜨고 있습니다. 제가 스와치는 4mm로 냈는데 지금 실제로 뜨는 건 3.75mm로 뜨고 있어요. 왜냐면 게이지 차이도 좀 났고 제가 조금 더 컸거든요. 그러기도 했고 조금 더 촘촘한 게 좋을 것 같아 가지고 저는 지금 4mm로 뜨고 있습니다. 그리고 원래는 마커를 걸라고 나오지는 않는데 제가 헷갈려 가지고 일부러 마커를 걸어뒀습니다. 그러면 아무래도 숫자 3개도 좀 편하고 덜 헷갈리게 뜰 수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아마 제가 3.75로 떠도 게이지가 살짝 커가지고 더 크게 완성이 되지 않을까 싶고요. 그리고 이 도안은 조각조각 뜨는 바텀업입니다. 저는 지금 뒷판을 먼저 뜨고 있고요. 뒷판 뜨고 나면 앞판 두 쪽도 떠줘야 되고 양쪽 팔도 떠줘야 되겠죠. 그리고는 이어서 버튼밴드랑 넥밴드를 떠줘야 하는 대장정입니다. 근데 이렇게 나눠서 뜨면 아주 큰 장점이 하나 있죠. 좀 덜 지루해요. 뭔가 완성되는 게 쑥쑥 자라는 게 눈에 보이다 보니까 조금 더 즐겁게 뜰 수 있는 게 저는 장점이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나눠서 뜨는 것도 좋은 것 같아요. 그리고 제가 이전에 나눠서 떴던 바텀업으로 떴던 에버딘 가디건은 제가 팔 부분은 그냥 원통으로 떴잖아요. 이거는 어차피 3.75는 제가 쇼팁이 없기도 하고 저는 또 매직 루프 진짜 극혐하잖아요. 그래서 이번에는 평면으로 뜨게 될 것 같아요. 소매까지도. 제가 이번에 사용한 실에 대해서는 오늘 말고 다른 날 조금 더 자세하게 얘기를 해볼까 하는데요. 일단 간단하게 말씀드리자면 면사입니다. 면사를 사용하다 보니까 면사는 울실보다는 세탁 요정님이 안 다녀가시는 편이고 정리가 좀 덜 되잖아요. 그래서 고무단을 고민하다가 꼬아뜨기를 해줬습니다. 당연히 겉뜨기만 꼬아떴고요. 안쪽 면은 꼬아뜨기를 하지 않았습니다. 그랬더니 확실히 정갈하게 나온 것 같아서 마음에 듭니다. 컨티넨탈로 고무단이 정갈하게 나오는 게 특히 제가 쉽지가 않다 보니까 이 정도에 만족을 하고, 고무단은 3.5로 떴습니다. 꼬아뜨기도 들어가고 해서 3.25로 뜨지 않고 3.5로 떴습니다. 아직까지는 도안이 크게 어려운 부분은 없거든요. 뜨라고 하는 대로 그대로 뜨면 돼가지고 크게 어렵지 않은데, 계속 뜨다가 헷갈리는 부분이 있거나 또 어려운 부분이 있으면 떠본 이야기를 한 번 더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저는 이제 출근 시간이 되었습니다. 이만 출근하러 가보겠습니다. 여러분들도 좋은 하루 보내세요.
여러분 안녕하세요. 저는 지금 요만큼을 떴습니다. 아직 생각보다 진도가 많이 안 나갔는데요. 그 이유는 중간에 프루시오를 한번 했습니다. 여기 무늬뜨기 부분 중에 하나를 놓친 게 있어가지고 프루시오를 쭉 했다가 다시 뜨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진도가 아무래도 팍팍 나가고 있지는 않습니다. 또 이게 레이스 무늬다 보니까 프루시오 하고 나서 코를 다시 끼울 때 여기 이런 데가 좀 끼우기가 까다롭더라고요. 그래서 요런 레이스 무늬를 뜨는 분들은 프루시오 할 때 진짜 힘드시겠다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러고 보면 저는 이전에도 레이스 무늬가 들어간 걸 떴었는데 그때는 프루시오 할 때 이 정도로 스트레스를 받진 않았던 것 같은데 이만큼 많이 풀은 적이 없어서 그런 걸까요? 네, 그리고 지금 버블 없이 이만큼 떴는데 버블이 없어도 괜찮지 않나요? 제 눈에만 예쁜가요? 제가 지금 사용하고 있는 실은 열메달 이틀의 여름방학입니다. 여름방학 색상 중에서도 화이트 색상이에요. 화이트 색상은 지금은 단종이 되어서 없습니다. 비슷한 색상으로는 아이보리 색상이 있고요. 제가 이거 작년에 산 거거든요. 그때 살 때 아이보리 색상이 있었다면 저는 아이보리를 샀었을 것 같아요. 근데 그때는 아이보리 색상은 없고 이런 계열은 화이트만 있어가지고 화이트를 샀었습니다. 그때 화이트가 품절이 되게 잘 돼가지고 실캐팅이라고 하죠. 그걸 하고서 이제 구매를 성공을 했었는데 그때는 약간 줄무늬가 들어간 그런 걸 뜨고 싶어가지고 이거를 산 거였는데 못 떴어요. 못 뜨고 결국 지난 여름이 지나가 버렸습니다. 지난 여름에도 완성하지 못한 도전들이 상당히 많이 있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완성한 거 적지만 도전했던 것들은 되게 많이 있었습니다. 여름방학 실은 제가 작년에 퍼프티를 뜬 영상을 올렸었어요. 작년 5월이었으니까 이제 조금 있으면 그 시기가 되겠네요. 그때 올렸었는데 그때 퍼프티를 이거 4mm로 떴었습니다. 지금도 손땀이 안 예쁘지만 그때는 더 안 예뻤던 시절이어가지고 진짜 너무 안 예쁘게 떠져서 입으면서도 되게 뭔가 불만족스러웠어요. 손땀이 안 예쁜 게 너무 눈에 보여가지고 뭔가 아쉬운 점이 있으니까 손이 잘 안 가긴 하더라고요. 여름방학 실은 면 70%, 폴리에스테르 30% 이렇게 구성이 된 실인데 정말 가벼워요. 너무너무 가볍고 제가 퍼프티를 떴을 때도 뜨고 나서 거의 한 벌을 더 뜰 수 있을 만큼이 남았던 것으로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여름실은 일단 가벼운 게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여름 옷을 뜨기에 되게 좋아요. 그리고 또 사람들이 장점이라고 생각을 하는 부분 중에 하나가 이게 약간 튜브사 같은 형태로 되어 있잖아요. 이렇게 꼬임이나 뭐 이런 게 있는 게 아니라 아예 한 가닥으로 나와 있는 튜브사 형태인데 그러다 보니까 안 갈라져서 뜨기가 편하다라고 말씀하는 분들도 계시고 근데 또 이게 여기 뾰족한 바늘을 쓰면 걸려서 그런 점은 좀 아쉽다라고 얘기하는 분들도 계신 것 같아요. 근데 진저로 뜨면 거의 안 걸려요. 그래서 진저로 뜨기가 상당히 괜찮습니다. 제가 작년에 퍼프티를 뜰 때는 아디 바늘을 사용해서 떴는데 아디 노블 바늘이 진저보다 뾰족하거든요. 그래서 그때는 좀 많이 걸렸던 것으로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진저로 뜨니까 진저는 거의 걸리지 않습니다.
지금은 단종된 색상이지만 화이트 색상에 대해 말해보자면 정말 새하였습니다. 뭐 어디에도 치우치지 않은, 웜쿨 어디에도 치우치지 않은 그냥 하얀 딱 색인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잘 소화할 수 있을까 걱정이 조금 되기도 하는데, 보통 여름방학을 4mm 전으로 많이 쓰세요. 널널하게 할 때는 이것보다 더 굵은 바늘을 쓰시고, 조금 손땀이 타이트하다 하는 분들은 타이트하니까 또 더 굵은 바늘을 쓰시고, 아니면 손땀이 좀 크다 하는 분들은 더 얇은 바늘을 쓰시는데, 저는 손땀이 뭐 되게 널널하지도 타이트하지도 않은 그냥 보통인 것 같은데, 4mm로 떴을 때 그냥 딱 괜찮은 것 같은데, 이거는 비침 무늬, 이런 레이스 무늬가 많이 들어가다 보니까 구멍 크기가 좀 조금이라도 작아졌으면 좋겠어 가지고 3.75를 쓰고 있습니다. 제가 되게 씩씩하게 얘기를 하고 싶은데 요즘 너무 피곤해요. 진짜 너무. 제가 검도를 다시 다니고 있거든요. 근데 오랜만에 하니까 너무너무 힘들기도 힘들고 체력도 없고, 요즘 일도 조금 바쁜 시기여가지고 정신도 없고 그냥 너무 힘들어요. 운동 다시 하니까 그 나가는 시간만큼 뜨개 할 시간이 없어서, 뜨개가 거의 진전이 없는 것도 없는 건데 잠잘 시간도 그만큼 많이 줄어가지고 매일 수면 부족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아, 이제 극복이 안 되는 나이인가 뭐 이런 생각도 들고 힘듭니다. 그럼 저는 이렇게 계속 떠나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은 이만큼을 떴습니다. 뒷판을 거의 다 떴죠. 옆에 아물주림이 들어갔고요. 아물주림을 어느 정도 하고 다시 쭉 떠서 올라가는 단계입니다. 이제 조금만 더 있으면 어깨 부분을 나눠서 뜰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제가 말씀을 못 드렸던 부분이 있었는데, 고무단 부분이 원래 원작은 두코 고무단입니다. 근데 제가 두코 고무단을 안 좋아해요. 그래서 한 코 고무단으로 변경을 해서 진행을 했는데, 이게 또 이렇게 막상 보니까 괜찮은지 모르겠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차라리 두코 고무단으로 진행을 하는 게 나았으려나 라는 생각이 조금 들어가지고 고민이 되고 있는 상황인데, 이미 떴으니까 이대로 하겠죠. 그래서 버튼 밴드를 어떻게 해줄지가 지금 좀 고민이에요. 이대로 한 코 고무단으로 떠줘도 괜찮을지, 그렇다고 버튼 밴드만 두 코 고무단으로 하면 그것도 이상할 것 같고, 아니면 더블 니팅을 해줘야 되나, 그럼 또 너무 두껍진 않을까. 그래서 이래저래 지금 좀 고민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고무단 길이가 원래는 되게 길어요. 이것보다 훨씬 긴데 제가 한 2.5cm 정도를 덜 떠줬어요. 왜냐면 원작에서 고무단이 되게 긴 게 제가 보기에는 그렇게 예뻐 보이진 않았거든요. 그래서 이 정도 길이로 해도 뭐 충분히 괜찮지 않을까. 이것도 지금 충분히 긴 거 같은데, 그래서 요만큼만 떠줬습니다. 그리고 제가 게이지가 더 크다 보니까 뜰한 대로 뜨면은 길이가 좀 더 길어져요. 그래서 그런 부분도 보완이 돼서 괜찮지 않을까라는 생각에 이렇게 떴고요.
그런데 제가 여기 줄임을 시작하는 지점에서 2단을 더 떠줬습니다. 겉뜨기랑 안뜨기 이렇게 왕복해가지고 2단을 더 떠버린 거예요. 그래서 풀을까라고 고민을 했는데 안 풀러도 2단 정도면 되지 않을까 싶어가지고 그냥 뜨고 있습니다. 어차피 고무단도 더 짧게 뜬 김에 그냥 쭉 떠서 올라가 보자 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냥 2단 정도 풀지 않고 쭉 올라가고 있는 중이고요. 그리고 동생이 이걸 보더니 여기 3코를 모아서 뜬 지점이 꼭 방울무늬 같다고 버블 없이 뜬다고 했는데 버블이 있는 것처럼 보인다 라는 얘기를 하더라고요. 이제 여기에서 조금만 더 떠주면 곧 마무리인데 뒷판 마무리가 되고 아마 다음 영상은 앞판을 뜰 때겠죠. 요즘 날이 너무 더워져가지고 지금 영상을 찍으면서 창문을 열어놨더니 소음이 너무 많이 들어오네요. 패턴은 보통 몇 번 뜯다 보면 반복이 되니까 외워지잖아요. 레이스 무늬도 그렇고 이게 딱 봐도 되게 규칙적이고 어느 정도 부분이 반복이 되는 건데 근데 저는 이게 너무 안 외워지는 거예요. 너무너무 안 외워져가지고 뜰 때마다 차트 없이는 지금 뜰 수 없는 정도인데 제가 유독 못 외우는 거일 수도 있고 뭐 일단 그렇겠죠. 근데 여기에서 SSK랑 K2 투게더가 왔다 갔다 하는 게 제가 약간 외우기가 어렵더라고요. 그래가지고 헷갈려서 이걸 프루시오 하기가 싫으니까 그냥 되도록이면은 그냥 보면서 뜨고 있습니다. 보면서 뜨면 그냥 편하기도 하고 안정감도 있어서 이렇게 뜨고 있는데 아무래도 외워서 뜨는 게 훨씬 속도가 많이 나기는 할 거라서 이렇게 봤을 때 조금 아쉽기는 해요. 근데 이제는 한 요 정도 뜨고 나니까 이렇게 봤을 때 지금 어느 부분 무늬를 떠야 되는지 차트에서 딱 찾을 수는 있는 정도의 수준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발전이 없는 것은 아닙니다. 그럼 저는 이렇게 계속 일단 떠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지금 앞판을 이만큼 떴습니다. 앞에 영상에서 앞판을 뜰 때 다시 카메라를 켤 것 같다라고 했는데 진짜 앞판을 뜰 때 켰죠. 근데 앞판을 요만큼만 뜬 게 아니라 오른쪽 앞판은 다 떴고 왼쪽 앞판을 이제 뜨고 있는 중입니다. 고무단을 한 절반 정도 뜬 것 같습니다. 고무단이 워낙 길어가지고 여기서 지금 뜬 만큼 정도를 더 떠야 됩니다. 근데 원작은 이것보다 고무단이 더 기니까 엄청나게 길죠. 근데 제가 앞판을 떠보니까 조금 헷갈렸던 것들이 있어요. 제가 뜨면서 뭐가 헷갈렸냐면 여기서 이렇게 뜨다 보면은 이제 시작 부분과 반복되는 부분을 알려줘요. 그 반복되는 부분만큼 뜨고 난 다음에 마지막에 가서 뭐 끝나는 코 그리고 계속 겉뜨기만 뜨는 코 이렇게 알려주거든요. 도안에 그대로 나와 있는데 도안대로 저는 떴습니다. 그냥 떴는데 이렇게 하라는 말이겠지 하고서 최대한 맞춰서 떴는데 첫 번째로 헷갈렸던 지점은 시작 부분, 끝 부분이 있고 반복되는 부분이 있어요. 그러면 시작되는 부분부터 반복되는 부분까지 뜨고 다음 반복을 또 뜨고 그렇게 반복되는 부분을 몇 번 하라고 나오거든요. 몇 번 한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반복할 만큼 코가 남지 않았을 때 조금 남았을 때 거기에 이제 마지막이라고 표시된 부분까지 뜹니다. 그리고 또 마지막 뒤에 몇 코는 겉뜨기를 해라 라고 나오거든요. 그거 따라서 하면 되는데 이게 조금 제가 지금 말한 것보다는 덜 자세하게 적혀 있어서 저는 처음 뜰 때 살짝 헷갈렸습니다. 그리고 또 두 번째로 헷갈렸던 부분은 분명히 끝에 몇 코는 무조건 겉뜨기를 하라고 나오거든요. 근데 거기를 계속 겉뜨기 처리를 해줬는데 그러고 나서 도안의 사진을 봤더니 그렇게 했을 때 이 옆에 무늬가 여기는 요 조금만 이제 무늬뜨기를 하게 되잖아요. 반복되는 부분을 제외하고 코가 조금 있는 부분은.
근데 그렇게 뜨면 사진이랑 달라요. 도안에서 얘기한 대로 나는 떴는데 왜 사진 속 무늬와 다르지? 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제 겉뜨기를 하라고 한 몇 코도 그냥 무늬를 같이 떠줘야 되나 라는 생각을 했는데 이게 되게 의미가 없겠구나 해서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왜냐면 어차피 여기가 뒷판이랑 이어지잖아요. 그럴 때 뒷판이 무늬가 그냥 처음부터 끝까지 그냥 딱 맞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굳이 여기 조금 더 뜨는 게 뭐 연결이 될 것도 아니고 해가지고 그냥 상관없을 것 같아서 그냥 뜰한 대로 떴고 어차피 옆이라서 잘 보이지도 않을 것 같기도 하고 그래서 그냥 저는 제가 이해한 대로 도안대로 그냥 떴습니다. 이 밑에 실 제가 별실코로 잡은 거 이제 빼줘도 되거든요. 근데 너무 예쁘지 않나요? 두 개 별색이 너무 예뻐가지고 자꾸 안 풀고 뜨게 됩니다. 이 하늘 색깔 실은 제가 한 1년 전쯤에 라라뜨게에서 샀던 튜브사입니다. 면 튜브사이고 그때 한 3월쯤 샀던 것 같아요. 제가 사고 나서 금방 품절이 됐던 걸로 기억하고 지금은 아마 없을 거예요. 그때도 날이 좀 따뜻해질라 치니까 바로 품절이 됐던 것 같아요. 근데 이 실은 옷이 되지 못했습니다. 왜냐면 저랑 잘 어울리는 색깔은 아니거든요. 그래가지고 옷이 되지는 못했습니다. 아니 그러면 왜 샀냐 라고 하시면 그때는 면 튜브사가 되게 생소했고 여름실 신기하다 라고 생각하고 색깔도 예쁘네 하고 샀는데 막상 사보니까 색깔이 예쁜데 저랑 안 어울려가지고 이렇게 DK 굵기 정도의 뜨개를 할 때 별실코를 잡을 때 써주고 있습니다. 튜브사여가지고 가닥가닥 나오지 않으니까 이런 거 할 때 저는 좀 편하더라고요. 뭐 본인에게 어울리는 색깔로만 옷을 뜬다는 게 사실 생각처럼 쉽지 않잖아요. 너무 예뻐가지고 뜨고 싶은 뭐 색깔이 생기기도 하고 또 원작 옷을 보고 나도 저런 톤, 저런 색깔로 뜨고 싶다라는 옷이 생기기도 하니까. 근데 또 그렇게 떴을 때 정말 나랑 너무 안 어울리는 색감이면 결국에는 잘 안 입게 되잖아요. 그래서 결국엔 또 비슷비슷한 색깔로 뜨게 되는 것 같기는 해요. 안 어울리는 색이면 어떻게든 조금 뭐 배색을 한다든지 보완을 해서 뜨게 되는 것도 같아요. 다른 분들이 제가 파스텔 톤을 선호하고 파스텔 톤을 많이 뜬다라고 생각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근데 제 뜨개를 잘 보시면 저는 약간 어떻게 보면 소프트한 색감이기는 한데 약간 또렷한 색깔을 뜨개치고는 또렷한 색깔을 많이 쓰는 편인 것 같아요. 왜냐면 저는 그런 색깔이 잘 봤기 때문입니다. 막 조합이 된 거, 멜란지한 거 이런 거 말고 그냥 또렷한 딱 자기 색깔 가진 그런 친구들이 조금 더 전 잘 받아요. 그래서 그런 색깔 위주로 옷을 입으려고 하고, 근데 입으려고 한다기보다 입을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뜨개 옷이 아닌 거는 제가 색깔이 약간 단조로운 편인데 그래도 뜨개를 하면서 저는 이 정도면 저도 꽤 나름 공작새가 된 거긴 하거든요. 물론 다른 분들에게는 미치지 못할 정도이긴 하지만. 그리고 제가 아까 전에 사실 영상을 한번 찍었어요. 근데 창문을 정말 살짝 열었거든요. 활짝 연 것도 아니고 살짝. 네, 그렇게 열었더니 도로 소음이 너무 많이 올라와가지고 지금 닫고 다시 찍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제 머릿속이 복잡해요. 어떤 거를 내가 얘기를 했고 어떤 걸 안 했는지 헷갈려요. 재촬영해 보신 분들은 이 헷갈림을 이해를 하실 것 같은데, 그래서 내가 분명히 말을 한 것 같은데 라고 생각해서 제가 그냥 건너뛰는 부분도 있을 것 같아서 조금 걱정이 됩니다. 저는 지금 회사에요. 퇴근한 시각인데 퇴근하고 왜 회사에 이렇게 있냐면 검도를 가기 위해서입니다. 제가 퇴근하고 집에 가면은 나오기가 어렵더라고요. 그대로
뻗어가지고 잠이 들어서 다음날 아침에 눈을 뜨기 때문에 집에 가면은 검도를 못 가요. 그래서 도장 갈 시간까지 여기 있다가 갑니다. 아니면 그냥 일찍 그 근처 가가지고 카페에 앉아서 뜨개를 하다가 갈 때도 있습니다. 더 이른 시간에 운동을 해도 되는데 그 시간대마다 운동의 특징이 있거든요. 근데 저는 그 뒷시간대에 가는 걸 좋아해요. 그래서 뒷시간대에 가려고 이렇게 시간을 때우고 있습니다. 여기에 지금 올이 나갔는데 하다가 걸렸어요. 보이시나요? 초점이 잘 잡히는 건가 이게? 이렇게 걸리면 올이 조금씩 나갑니다. 근데 지금은 되게 이렇게 잘 보여도 결국 나중에 되면은 잘 안 보이더라고요. 근데 이렇게 말을 하니까 되게 막 검도 가기 위해서 집에도 늦게 들어가고 막 이러는 거 보면 제가 검도 엄청 열심히 하고 막 혹시 막 잘할까? 라는 생각을 가지는 분도 있으실 것 같아서 혹시나 해서 말씀을 드리는데, 저는 검도는 유단자도 아니고 유급자예요. 그리고 되게 상당히 잘 하지 못하고요. 저희 도장의 관장님께서는 우리 도장 최고의 뺀질이라고 놀리실 때도 있어요. 그래서 뺀질이를 탈출해 보려고 요즘 열심히 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코로나 때문에도 워낙 오래 못 다녔어 가지고 요즘 좀 잘 다니려고 노력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여러분들도 검도래 뜨개를 하루 종일 하는 것도 물론 즐겁지만 틈틈이 운동, 스트레칭 이런 거 하시면서 건강 잘 챙겨가면 계속 건강한 뜨개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공원에 왔습니다. 그리고 왼쪽 소매를 이렇게 뜨고 있습니다. 앞에 영상이랑 큰 변화는 없죠. 그때 고무단을 뜨고 있었고 지금은 요만큼 떴네요. 이제 뒷판도 한번 떠보고 앞판도 떠보니까 특히 요렇게 앞판은 양쪽으로 나눠서 뜨다 보니까 무늬 패턴이 되게 빨리 오거든요, 차례가. 그래서 외우기가 되게 좋아요. 저는 이제 무늬를 외우긴 했는데 불안해가지고 도안을 아직 살짝씩 보기는 하면서 이렇게 뜨고 있습니다. 근데 제가 그걸 발견했어요. 오른쪽 앞판을 뜰 때는 오른쪽은 이쪽이 이제 옆구리 쪽에 가다 보니까 무늬가 반복되고 끝에 겉뜨기만 뜨고 무늬가 조금 잘리는 부분이 이제 시작을 해서 끝에 나와요. 그래서 코수가 도안이랑 좀 안 맞다, 설명이랑 코수가 좀 안 맞네 하면서도 그냥 무시를 하면서 떴는데, 왼쪽은 이렇게 떠서 가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여기가 이제 옆구리 쪽, 겉뜨기만 뜨는 쪽이랑 무늬가 잘리는 쪽이고, 여기는 무늬가 반복되는 쪽인데, 그러니까 코수가 안 맞았을 때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뭐 계속 이제 계산을 하다가 그냥 오른쪽이랑 똑같이 맞춰서 떴는데, 그렇게 뜨다 보니까 제가 발견한 게 도안에서 그 겉뜨기로 뜨라는 몇 코를 저는 제외하고 이만큼을 차트에서 말하는 대로 떴는데, 그럴 게 아니라 그냥 차트에서 말하는 거 전체를 보는데 그 차트에서 여기도 무늬가 들어가거든요. 근데 여기에서 겉뜨기로 뜨라는 만큼을 차트에 무늬가 있어도 무시를 하는 거였어요. 근데 그런 설명이 조금 더 자세하게 있었으면 제가 안 헷갈렸을 텐데 없었어요. 그래서 좀 헷갈렸습니다. 근데 안 헷갈리고 잘 뜨는 분도 분명히 계시겠죠. 근데 저 같은 분도 계실 수 있잖아요. 그래서 말씀을 드립니다. 차트 코스와 잡으라는 코스가 똑같고 그 안에서
이제 무시해야 되는 코스가 있다는 거, 그것만 기억을 하시면 헷갈리지 않고 뜨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오늘 기온이 되게 높은데 그래도 이렇게 바람이 부니까 좀 선선하고 좋은 것 같아요. 저는 오늘도 여의도 공원인데, 제가 아는 공원이 여의도 공원밖에 없는 건 아닌데 제일 친숙한 공원이라서 여기를 조금 자주 오게 되는데요. 오늘 여기 온 이유는 치과 진료가 있었어 가지고 들렸다가, 그 치과가 여의도에 있거든요. 이게 바로 전 직장의 흔적이랄까요? 그래서 거기 갔다가 간 김에 여의도 공원도 들르면 좋을 것 같아서 같이 와봤습니다. 역시나 날씨가 좋아서 그런지 사람이 되게 많고 평화롭고 좋네요. 근데 여러분, 혹시 저의 발음을 듣고 눈치를 챈 분이 계실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제가 치과를 온 이유는 교정 진료 때문입니다. 제가 적지 않은 나이에 왜 지금 와서 교정을 하고 있냐면, 왜냐면 원래는 교정을 할 생각이 없었어요. 근데 저희 약간 친척들이 다들 치열이 바르지 않아 가지고 거의 대부분 교정을 했는데, 저는 그 와중에도 꿋꿋하게 안 했었거든요. 치과에서 정기 검진을 받던 중에 어금니에 이제 아주 어릴 때 한 20년 전에 받았던 진료 중에 문제가 있는 걸 하나 발견을 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그 어금니를 뽑아야 하는데, 뽑고 나서 임플란트를 할래? 아니면 그거를 뽑는 김에 교정을 한번 해볼래? 라고 물어보셔서, 임플란트는 너무 무서운 거예요. 근데 교정은 주변에서도 많이 하니까 좀 덜 무서워서 교정을 선택해서 하고 있는데, 지금 3년 정도 됐거든요. 올해 안에도 뺄 가능성이 없어 보여요. 거의 4년 정도 봐야 될 것 같은데, 이게 나이 들어서 한 것도 있고 뺀 이가 좀 큰 것도 있고 이가 잘 안 움직이는 것도 있고 여러 가지 영향으로 좀 오래 걸리는 것 같습니다. 근데 바람이 지금 되게 세게 부네요. 혹시 음향이 좀 불편하게 들어가지는 않을지 조금 걱정이 됩니다. 듣기 괜찮으신가요? 제가 원래 영상을 올리고 나면은 조금 부끄럽기도 하고 무섭기도 해가지고 그냥 딱 정상적으로 재생이 되는지만 처음에만 딱 보고 그 다음에는 못 보거든요. 근데 최근에 봤어요. 그러면서 자막 기능을 한번 틀어봤는데 내 목소리가 잘 들리나, 내가 발음을 정상적으로 하고 있나, 자막이 완전 이상하게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생각보다 발음이 되게 안 좋구나, 뭐 교정해서 그런가? 라고 뭐 변명도 해보고 그랬는데, 그래서 그런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발음에 조금 더 신경을 써야겠다 라는 생각이 들기는 했는데, 자막을 더 넣어야 되나? 뭐 그런 생각도 들고, 혹시라도 잘 이해가 안 가시거나 듣기 불편하시면 얘기를 해주시면 한번 수정하도록 어떻게 노력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제가 되게 TMI를 엄청 남발한 것 같네요. 제가 오늘은 뜨개를 하면서 인셉션을 보고 있었어요. 대학생 때부터 계속 매번 보려고 노력하는데 계속 안 봐지고 거의 완전 딥슬립 하게 되고, 그렇다 보니까 한 번도 다 본 적이 없거든요. 자고 일어났더니 끝난 적은 있는데. 그래서 오늘도 또 밖에 나온 김에 도전을 해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근데 제가 아이패드로 영화 보면서 뜨개질 하고 있으니까 엄청 여유롭고 즐거워 보이는지 지나가는 분들이 다 한 번씩 쳐다보면서 가시더라고요. 오늘도 즐겁게 뜨개를 하다가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아마도 이 다음 영상은 팔을 뜨고 있겠죠? 그럼 팔을 뜰 때 다시 만나요, 여러분.
저는 지금 두 번째 소매를 뜨고 있습니다. 첫 번째 소매는 이렇게 완성을 했습니다. 확실히 앞판보다 훨씬 크죠. 소매를 뜰 때 몸통을 뜨는 시간만큼 걸리는 이유를 알 것 같습니다. 저는 이 고무단이 원작에서 긴 게 마음에 안 들어서 바디도 조금 더 짧게 떴잖아요, 고무단 부분을. 그리고 게이지가 더 크기 때문에 당연히 문제가 없을 거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뜨다 보니까 여기 이제 소매 이제 산이 만들어지는 이 부분에서 처음에 요쯤에서 이제 그만 뜨고 소매산을 만들었어야 되는데 너무 짧은 것 같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무늬 하나만큼을 더 떠줬는데, 그 이유가 뭐냐면 제가 여기 이게 뒷판인데 뒷판을 다 떴지 않겠습니까? 근데 요 뒷판에서 여기 이제 소매를 이어붙이는 부분이랑 여기를 한번 대봤어요. 이렇게 두 개를 이렇게 딱 대봤더니 지금 이 정도 길이 차이가 적당하잖아요. 이거는 짧으니까. 이게 총 길이가 한 50cm 정도밖에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소매가 이 정도는 대비를 했을 때 나와줘야 돼요. 당연히 지금 레이스 무늬라서 뜨면은 무늬가 펴지면서 옷이 더 커질 것이라는 걸 아는데, 이게 콘사라서 수축이 조금 더 있을 수도 있고, 단수축이. 그리고 몸통이랑 대비를 해봤을 때 둘 다 세탁을 안 한 상태인데 유난히 더 짧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무늬 하나만큼이니까 한 이 정도가 더 짧았거든요. 그래서 소매가 짧을 수도 있겠다 싶어서 무늬 하나만큼을 더 떠줬습니다. 근데 제가 떠준 만큼이 고무단을 더 길게 떴더라면 나았을까라는 생각을 해봤는데, 고무단을 2.5cm 더 떠줘도 제가 무늬 하나만큼을 떠준 게 더 길기 때문에 안 맞았을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었고, 저는 심지어 소매가 팔이 짧은 편이어서 소매를 짧게 떠도 되거든요. 그런데도 저한테도 이랬으니까 다른 분들도 소매 길이를 잘 체크하셔야 될 것 같고, 일단 최종적으로는 제가 아마 이 다음 영상이 완성을 하고 찍는 영상이겠죠? 왜냐면 지금 마지막 소매를 뜨고 있으니까. 아니면 버튼밴드를 뜰 때일까요? 아무튼 그때 얘기를 한 번 더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이 소매를 원래 어느 정도 떴어요. 근데 뜨다 보니까 실수를 했더라고요. 제가 3.75로 이거를 뜨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가지고 풀고 고무단은 3.5로 원래 떠줬으니까 다시 했는데, 사실은 이게 처음이 아닙니다. 제가 입었을 때 기준 여기 오른쪽 앞판을 먼저 떴고, 그리고 나서 또 왼쪽 앞판을 떴거든요. 아니다, 바뀌었어요. 이렇게 이 친구가 왼쪽 앞판이고 여기 오른쪽 앞판입니다. 이렇게 떴는데 두 개가 대칭이 돼야 되잖아요. 근데 뜨면서도 그랬고 다 뜨고 나서도 그런데 확실히 왼쪽 앞판이 오른쪽 앞판보다 좀 짧은 거예요. 그래서 이상하다, 단수를 세봐도 무늬를 봐도 다 똑같은데 왜 더 짧지? 라고 생각을 했는데, 나중에 봤더니 제가 3.5로 뜨고 3.75로 안 바꾸고 쭉 뜬 거예요. 3.5로. 얘는 3.75로 떴으니까 차이가 나는 거죠. 근데 뭐 0.5도 아니고 0.25 차이니까 다시 뜨지 않고 이대로 사용을 하려고 합니다. 블로킹만 잘 해주면 괜찮지 않을까 지금 기대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근데 지금 생각해 보니까 이 옷이 세탁을 하고 이어주는지 이어주고 세탁을 하는지 모르겠네요. 도안을 한번 볼까요? 세탁에 대한 설명은 안 보이네요. 그러면 입고 나서 세탁할 때 블로킹을 잘 해줘야 되겠네요. 근데 뭐 이렇게 실수한 게 처음도 아니고 이제는 그러려니 큰 차이가 나는 정도는 아닌 것 같죠? 괜찮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또 무늬가 있어가지고 눈에 조금 덜 띄는 것도 있지 않을까 조심스럽게 생각을 해봅니다. 저는 지금 별실에다가 이렇게 떠서 고무단을 예쁘게 만들어주는 물산뜨개 반듯반듯 예쁜 고무단 뜨기 방법을 사용해서 지금 고무단을 만들어주는 중입니다. 제가 이 방법에 집착을 하는 것 같다고 느껴지시나요? 그럴 수도 있고 그렇지 않을 수도 있는데 사실 고무단을 예쁘게 만들어주는 방법이 되게 다양하잖아요. 근데 저는 신축성 있는 고무단을 잡아도 그렇게 모양이 예쁘게 나오잖아요. 근데 그것보다 이 방법이 저한테는 조금 더 쉽게 느껴지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그냥 편하니까 이 방법을 쓰는 것 같아요. 특히 저는 이게 조금 좋은 게 코수를 처음에 적게 잡아서 늘리는 거다 보니까 코를 잡을 때가 조금 편한 것 같아요. 처음 코 잡을 때 많이 잡으면 힘들잖아요. 근데 얘는 그 절반 정도를 잡아서 처음에 뜨기 시작하니까 그게 조금 편한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리고 요즘 되게 도안 만드는 분들도 많으시고 그렇게 다양한 도안이 나오다 보니까 테스트 니팅도 되게 많이들 하시잖아요. 근데 저는 보면은 그런 거 하나도 안 하잖아요. 도안이야 아직 저는 제가 만들 수준이 아니라고 생각을 해서 그런 것도 있고, 테스트 니팅은 도안 작가와 니터를 이어주는 역할을 하는 사람이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왜냐면 도안 작가가 자신만의 언어로 써놓고 이제 그거를 테스트 니팅을 하는 과정에서 오류를 발견할 수도 있겠지만 설명이 조금 어렵거나 헷갈린다라고 느껴지는 부분을 수정을 해줄 수도 있다 보니까 테스트 니팅을 하는 사람의 역할이 되게 크지 않나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러다 보니까 당연히 실력이 많이 쌓이면 해야겠다. 왜냐면 도안의 질을 어떻게 보면은 바꿔줄 수도 있는 사람이니까 그렇게 생각을 했는데, 요즘에는 나처럼 잘 모르는 사람이 하면은 오히려 그건 그거대로 좋을 수도 있지 않을까, 초보들이 뜨기에도 도움이 되지 않을까. 물론 저를 뽑아준 사람이 아무도 없고 저는 신청을 한 적도 없는데 혼자서 이런 생각을 했는데, 그러다가 그냥 요즘 또 저녁에 운동도 가고 하다 보니까 바빠져서 아무 생각을 할 수가 없는 상황에 오기는 했는데, 근데 제가 되게 이렇게 무겁게까지 생각할 일이 아닌 걸 되게 무겁게 생각하잖아요. 그냥 원래 제가 그런 사람인 건데, 이게 거기에도 영향을 미치는 것 같아요. 요즘 실체험도 되게 많이 하잖아요. 아니면 무상 제공 받아가지고 이제 실서번 후기를 남겨주시는 분들도 되게 많고, 근데 그것도 그냥 내가 사용해본 경험이 이랬다, 뭐 이걸로 이런 옷을 떠봤는데 이런 도안에는 이렇더라, 뭐 이런 얘기를 그냥 솔직하게 하면 될 텐데 저는 이것도 되게 신경이 쓰이는 거예요. 근데 뭐 내 돈 주고 사서 써봤는데 내 솔직한 마음도 얘기를 못하냐라고 하기에는 그런 주관적인 이야기를 한다는 게 조금 조심스럽기도 하면서, 그렇다고 해서 이런 얘기를 안 하면 나와 같은 마음을 느끼거나 아니면 그런 부분을 배제를 해서 실을 구매를 하고 싶은 분들은 불편하실 수도 있는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알아야 되는 얘기인데 그런 얘기 없어서 샀더니 세상에 이런 게 불편하네 라고 할 수도 있으니까 되게 그 적당한 선을 지키면서 얘기를 하는 게 좋은데, 그게 저한테는 되게 어려운 거죠. 되게 숙제 같은 부분인데, 무상으로 제공받는다는 건 그 실에 대한 책임감까지 같이 넘어오는 거라는 생각이 들다 보니까 저는 그것도 같이 잘 못하는 것 같아요. 네, 정말 무겁게 굳이 그렇게까지 생각하지 않아도 되는 문제들을 제가 굳이 사서 무겁게 생각을 하고 어렵게 뭐 끌고 가는 건 맞는데, 아무튼 저의 솔직한 마음은 그렇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저는 그런 거랑 관련된 얘기가 전혀 없고 활동도 없는 것 같습니다. 저와 같은 마음을 가진 분들도 더 있으시겠죠? 그냥 오늘은 조금 솔직한 저의 얘기를 한번 해보고 싶었습니다. 그럼 저는 이렇게 계속 소매를 뜨고 버튼밴드까지 최대한 빨리 떠서 이 영상은 아마 6월에 올라가지 않을까 싶은데 열심히 달려보겠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드디어 버블 없는 버블 가디건을 완성을 했습니다. 여기 이제 안쪽에 바느질까지 다 마쳤고요. 그리고 여기 어깨선도 바느질, 여기 그리고 양쪽도 바느질을 다 했는데 제가 이어주는 거를 예쁘게 못 해가지고 엉망진창이 되었습니다. 그래도 이 정도면 그냥 만족하고 입으려고 합니다. 이게 겉뜨기랑 안뜨기랑 번갈아 가는 게 맞도록 만들어 놨는데 바느질을 제가 엉망으로 해가지고 안 맞아졌습니다. 그리고 여기 단추는 제가 쿠팡에서 샀어요. 혹시라도 이 단추가 마음에 드는 분들이 있을 수 있으니까 링크를 더보기란에 달아놓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15mm 단추를 달았고요. 그리고 여기는 단추 구멍을 잘 냈는데 넥밴드 뜰 때 단추 구멍 내는 걸 깜빡해서 그냥 늘려서 쑤셔 넣었습니다. 좀 티가 나나요? 일단 이렇게 완성을 하고 보니까 저는 더운 날에도 보통 저희가 밖에 있는 게 아니라 사무실에서 근무를 하다 보니까 잘 입을 수 있지 않나 라는 생각이 드는데 그건 사람들마다 좀 다를 것 같고 막 되게 시원한 재질까지는 아니에요. 여름방학 실 자체가. 근데 뭐 되게 더운 재질도 아니고 그래서 저는 에어컨이 있는 사무실 아니라면 여름에도 잘 입지 않을까 싶습니다. 또 이게 구멍이 송송 난 디자인이어 가지고 더 잘 입어지지 않을까 싶습니다. 뜨는 동안에는 떠도 끝이 안 나가지고 조금 지루하기도 했는데 뜨고 나서 보니까 되게 그래도 예쁘게 나와서 마음에 들고요. 그리고 전체적인 기장도 제가 지금 재봤을 때 45cm였거든요. 그러니까 진짜 긴 편이 아니기 때문에 혹시라도 키가 큰 분이나 짧은 게 싫은 분들께서는 이게 딱 정해진 무늬만큼을 딱 맞춰가면서 뜨는 게 아니기 때문에 원하는 길이까지 더 떠주셔도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이게 사이즈는 하나밖에 없기는 한데 제가 한번 떠보고 나니까 대략적으로 맞춰서 뜰 수 있을 것 같아요. 게이지가 이것보다 더 작다면 무늬를 더 추가해서 뜨면 되니까 물론 그럴 때는 줄여 나가는 것도 조금 맞춰야 되긴 하겠지만 근데 옷 몇 벌 떠보신 분들이라면 그런 거 계산해서도 뜨실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럼 저는 여기에서 오늘 영상은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도 잘 봐주셔서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그럼 우리는 더 더운 날 새로운 뜨개로 다시 만나요, 여러분. 안녕.